안녕하세요. 1984년생 남자입니다. 술을 과하게 먹으면 기억을 너무 자주 잃습니다. 술을 마실 때마다 필름이 끊어진다는 얘기겠죠? 필름이 끊기는 블랙아웃을 말합니다. 문제는 너무 즐겁게 술자리를 즐기고 화난 일이 없는데도 잠자기 전에 혼자 욕을 한다고 합니다. 이게 자면서 욕하고 싸우는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며칠 전에 제가 유튜브에서 이 이야기를 올렸죠. 화장실 가서 욕하고 거실에서 욕하고, 에이? 잠자기 전에, 자면서 욕하는 게 아니네. 이분은 자기 전에 그렇게 욕하네요. 야, 이 XX들아, 기타 등등. 저는 물론 기억이 나지 않으며 동거인 또는 친구들한테 들은 이야기입니다. 너 혼잣말 한다고. 그러니까 혼자 중얼중얼 하면서 욕하는 어떤 경우냐면은 TV를 보면서 뭐 정치인들 뉴스 나오면 손가락질 하면서 야, 이 XXX 하면서 술 한잔 마시면 XXX 니들 탓이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 계세요. 근데 본인은 기억을 못 하지요. 또는 테레비를 안 보면서 앞에 아무도 없는데 혼자 술 마시면서 손가락질하면서 막 아중아중얼 마치 누가 있는 것처럼 대화를 나누는 사람들이 있어요. 물론 당연히 좋은 얘기 아니고 남 탓하고 핑계대고 욕하고 이런 그런 것들이 대부분이죠. 지금 이분이 그렇게 한다는 얘기입니다. 화장실 가서 아마 거울 보고도 욕할 것 같네요, 보니까. 자, 몇 년째 이러고 있습니다. 몇 년째네요. 나이가 어떻게 된다 했죠? 아까 84년생이라 그랬네요. 자, 심지어 문제를 일으키고 사고를 내어도 뭐 이미 벌써 문제 사건 사고를 일으키셨어요, 벌써. 근데 전혀 기억을 못 합니다. 즐겁게 놀았는데 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무슨 사고를 칠지 불안합니다. 자, 이분이 어떤 경우냐면 제가 어저께인가 그저께 뉴스를 봤는데 어떤 양복을 쫙 빼입은 사람이 식당에서 만취 상태에서 거의 비틀비틀 걸어가다가 자동차를 운전하고 가가지고 초등학교 4학년 여학생을 숨지게 하고 다른 아이들도 한 3명 정도 중상을 입힌 그런 케이스입니다. 케이스가 있어요. 그 어저께 뉴스에 나와서 그 나온 거 제가 봤는데 이미 벌써 오래전에 벌어진 일입니다. 근데 뭐 징역 13년형을 받았다는가 뭐 그렇게 뉴스에 나오더라고요. 근데 이게 지금 이분이 지금 그럴 가능성이 99.9%인 분입니다. 그분하고 똑같은 케이스예요, 지금 이게. 술이 들어갔다면 완전히 뭐랄까 좀비가 되는 겁니다. 좀비. 그렇게 말씀하면 딱 맞는 거예요. 그냥 좀비가 돼가지고 아무나 물어 뜯어들어 돌아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은 기억을 못해요, 전혀. 진짜 기억을 못합니다. 그래서 이분은 어떻게 하셔야 되냐? 본인이 알코올 중독에 빠졌다는 걸 빨리 인식하셔야 돼요. 어이? 무슨 소리? 알코올 중독이라니. 알코올 중독이면 미친놈, 정신병자, 노숙자, 무직자, 거지 같은 놈들이 알코올 중독인데 뭔 소리 아니야? 나는 직장 생활도 잘하고 친구들과 관계도 좋고 나도 일도 잘하고 있는데 무슨 알코올 중독이냐? 이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근데 그건 여러분들이 알코올 중독에 대해서 잘못 알고 계신 거예요. 잘못된 선입관을 갖고 계신 겁니다. 왜? 방송이나 영화, 드라마에서 그냥 미친놈, 정신병자, 노숙자, 무지자, 거런뱅이 이런 사람들만 알코올 중독인 거로 방송에서 보여줬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렇게 알고 계신 겁니다. 전혀 그게 아니고요. 그건 알코올 중독 4단계 중에서 4단계에 해당되는 겁니다. 대부분의 알코올 중독 환자들은요. 선생님, 학교 선생님들 중에 많아요. 한 뭐 학교 선생님 중에 10%, 20% 정도는 알코올 중독 많습니다. 그 다음에 저기 교수님들도 많고요. 사장님들, 장사하시는 사장님들, 영업하는 영업사원들 엄청나게 많고요. 건설직에 계신 분들 널렸습니다. 심지어 의사, 천주교 미사 보시는 신부님들도 알코올 중독 널렸습니다. 그 사람들이 미친놈이고 정신병자인 것 같습니까? 아니에요. 최근에는 20대, 20살 간 넘어간 대학생들, 특히 여대생들이 알코올 중독에 엄청나게 빠져들고 있어요. 지금 이런 경우 허다해요. 21, 22살짜리들이. 그러니까 기존에 알고 계시던 알코올 중독은 정신병자, 거지, 노숙자 이런 생각 버리십시오.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그거는. 지금 요런 분들이 바로 알코올 중독 초기 증상이고요. 알코올 중독 3단계 중에서 3단계 막 진행되신 분들입니다. 필름 끊어진 거는 벌써 2단계에서 나타나는 거고요. 가끔 필름 끊어지는 건 2단계입니다. 근데 먹을 때마다 필름 끊어지고 술이 점점 늘어나서 과음을 하고 자주 과음을 해서 이미 사건 사고를 일으키면서 기억을 못한다 이 정도 되면은 2단계가 아니고 이미 3단계 넘어가신 거예요. 즉 조절이 안 된다는 뜻입니다. 어떨 때는 조절이 되는데 조절이 안 되는 경우가 자주 발생하기 때문에 과음을 하는 거고 과음했을 때 필름이 끊어져서 사건 사고를 일으키는 겁니다. 즉 조절이 안 된다는 뜻이에요. 이제는 가끔은 되지만 안 될 때도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앞으로 시간이 갈수록 점점 더 늘어날 거예요. 왜냐?
알코올 중독임을 인정하고 알코올을 끊어야 되는데 내가 알코올 중독 아니야. 그래서 줄여서 마시려고 계속 마시거든요. 계속 줄여서 조절해서 마시려고 애쓴다는 얘기는 어쨌거나 계속 술을 몸에 집어넣는다는 얘기잖아요. 집어넣는 만큼 뇌가 망가져서 중독이 계속 진행되는 겁니다. 누적이 되는 겁니다. 누적. 그래서 이분은 지금 자기가 알코올 중독 아니라 생각하시겠지만 알코올 중독이 맞다는 걸 빨리 알으셔야 되고 당장 술을 끊어야 된다는 걸 빨리 배우셔야 돼요. 왜 그래야 되는지를 배우셔야 됩니다. 그냥 술이 몸에 나쁜 거니까 줄이자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나쁜 거는 줄이자로 성립이 이게 이야기가 논리가 펼쳐지는 거고요. 나쁜 게 아니라 나의 뇌를 계속해서 누적 손상을 시킵니다. 그래서 무조건 끊어야 되는 거예요. 줄이는 거는 계속 마신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계속 누적되는 거고요. 끊는 것 말고는 다른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무조건 끊으셔야 돼요. 그리고 알코올 중독은 알러지이기 때문에 끊으면 증상이 나타나지 않아요. 근데 줄이면은 증상이 나타난다니까요. 왜? 줄이려고 했는데 줄여지지가 않기 때문에 더 먹게 됩니다. 뇌 손상이 오면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은 절제력, 통제력, 술을 그만 먹어야 돼, 먹지 마야 돼, 참아야 돼가 안 된다니까요. 그 능력이 상실이 되기 때문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한 잔 먹다가 두 잔 먹다가 에이 이왕 마신 거 한 잔만 더 마시자. 한 잔만 더 마실게. 이렇게 진행되는 게 알코올 중독의 특징이고 조절이 안 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폭음을 하게 되고 필름이 끊어지게 된 상태에서 더 마시고 문제 사건 사고를 일으키는 거예요. 바닷물 마시기와 똑같고요. 알러지라는 걸 명심하셔야 됩니다. 근데 이걸 가르쳐 주질 않아요. 방송에서 아무도 이런 얘기를 해주질 않습니다. 왜? 계속 알코올을 마셔야지 이게 들어오니까 얘기를 안 하고 줄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줄이란 얘기는 뭐라고요? 너 계속 더 먹고 죽으란 얘기랑 똑같다는 걸 잊지 마십시오. 네, 그런 얘기를 해주질 않습니다. 자, 이분은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머리 위에 있는 곳에 홈페이지, 유튜브, 블로그를 매일마다 공부하십시오. 한 달 정도 공부하신 다음에 진실을 깨닫게 되시면 즉시 연락하셔서 치료 받으십시오. 알코올 해독 한약을 복용하지 않고 본인 의지로 끊거나 줄이겠다는 얘기는 그냥 죽겠다는 얘기랑 똑같다는 거를 빨리 받아들이셔야 돼요. 근데 이 자존심 때문에 내가 내 의지로 못 끊어? 나 그렇게 내가 의지가 박약한 놈이라고 하는 이 자존감 때문에 치료를 받지 않고 혼자 의지로 해결하려 하시거든요. 그게 죽음으로 가는 가장 빠른 길이고요. 가정을 파탄내고 자녀들을 정신질환에 빠뜨리는 가장 빠른 방법이 바로 의지로 끊으려고 하는 방법입니다. 절대 하지 마세요. 아주 편안하게 의지로 줄여봐야 건강이 회복되지는 않거든요. 그리고 의지로 끊어봐야 실패만 한 뿐입니다. 반복되는 실패 속에서 결국은 자포자기하고 또다시 줄이려는 쪽으로 방향을 틀게 돼 있어요. 인간의 심리는 다 그런 겁니다. 알코올 해독 한약을 복용하고 처음부터 아주 편안하게 너무 쉽게 그리고 아주 안전하고 건강하게 단주를 하십시오. 그러면 가족들이 금방 행복해지고 가정이 평화로워집니다. 중요한 거는 재발 방지거든요. 재발 방지는 왜 자꾸 재발하냐면은 또다시 주변 사람들 말에 귀가 얄팍해지거든요. 한 달, 두 달 단주하게 되면 주변 사람들이 반드시 접근해가지고 이 정도면 됐으니까 줄이라고 또 얘기를 해요. 네가 의지로 끄는 거지 그게 무슨 한약 탓이야. 야 이거 한약하고 관련 없어. 다 의지 탓이라고 방송에서 다 얘기하잖아. 네가 의지로 끄는 거야. 이렇게 얘기해주면 환자가 팔랑팔랑 자존감이 확 올라오면서 역시 내가 의지로 끄는 거겠지 하면서 한약 치료를 중단하고 다시 술을 입에 대기 시작합니다. 바로 재발하게 돼요. 바로. 보름 안 걸립니다. 바로 재발합니다. 그러니 주변 사람들 말에 귀를 닫으셔야 되는데 그게 닫아지나 잘 안 되지. 그래서 닫기보다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은 내가 알코올 중독에 대해서 진실을 매일매일 공부하고 잊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계속 공부하고 또 공부하고 알고 있지만 또 읽어보고 또 들어야 됩니다. 그래야지 주변에 들어오는 그 거짓 유혹을 다 웃으면서 알았어 괜찮아 그래 알았어 괜찮아 이렇게 하고 넘어가실 수가 있습니다. 안 그러면은 100이면 100 다 헐라당 넘어가게 돼 있습니다. 넘어가는 순간 100% 재발합니다. 저희 한의원에서 치료받고 단주하신 분들 중에 재발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많아요. 왜 재발하냐고요? 이유 간단해요. 제가 계속 말씀드립니다. 무조건 재발하기 쉬우니까 주변 사람들 말 듣지 마시고 홈페이지, 유튜브, 블로그 매일마다 구독하셔야 됩니다. 안 합니다. 귀찮으니까 안 해요. 그래서 재발하는 거지 다른 이유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니 유튜브 매일 구독하시고요. 저희 홈페이지 아니 유튜브 구독 알림 신청하신 다음에 그다음에 그 댓글을 많이 달아주세요. 댓글을 달면서 본인의 이야기를 하시거나 궁금하신 것들을 자꾸 물어보십시오. 그게 재발을 막는 최고의 방법입니다. 감사합니다.